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왜 금융 문맹인이 많을까? 그냥 문맹인도 아니고 금융 문맹인.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금융 문맹이라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봐. 젊은 사람들 지금 돈이 없잖아. 돈이 없는데 비싼 차 몰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는 게 정상인지, 정상적인 금융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과연 그렇게 돈을 막 쓸까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돈 벌기 힘들어요. 돈 모으기도 힘들고, 맞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금융 지식이 중요합니다. 금융 지식과 금융 개념이 중요해요. 근데 저는 과연 한국 사람들한테 이 제대로 된 금융 개념을 탑재하고 있는지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돈 없다면서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 돈 없다면서. 돈 없다면서 맨날 술 먹고 맞잖아요. 맨날 커피 마시고 차도 뽑고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고. 안 그래요? 그렇다고 저 사람들이 돈이 엄청 많이 버는 게 아닐 텐데, 나보다 수입이 안 좋을 텐데, 경제 상황이 안 좋을 텐데요. 저는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스스로가 그 문맹인을 자처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말이냐?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평소에 이 말을 달고 산다. 그럼 100% 금융 문맹인입니다. 캐판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이 말을 거의 매일같이 달고 삽니다. 월급을 제대로 모아본 적도 없고, 사회생활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경제지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금융 문맹인이 많은 거예요. 돈을 좀 모아놓고 얘기하든가.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 문맹이 많은 게 문제가 뭐냐, 무조건 집을 아파트라고 생각해. 아파트를. 아파트가 아니면 집이 아니야. 빌라도 있고, 집 못 사도 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런 거잖아. 집을 못 산다고 돈 모으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생각해봐. 집을 못 사더라도 돈 모으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돈 모으는 거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렇게 합리화시켜가지고 이 노동소득을 무시한다거나 뭔가 종잣돈을 모으는 것을 포기하고 자꾸 엄한 데 돈을 써서 자기 인생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잘 들으세요. 집을 살려고, 결혼하려고 돈 모으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을 안 겪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야. 안 그래요? 사람들이 뭔가 사고가 잘못됐어, 여러분. 한국인들이 기본적인 사고가 잘못됐습니다. 내 집 가지려고 돈 모으고,
결혼하려고 돈 모으고. 그건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돈을 모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살면서 돈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돈과 결혼은 부차적인 겁니다. 안 그래요? 왜냐, 집을 사더라도 인생이 잘못될 수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잘못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캐파님 많이 봤잖아요. 집을 산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잘못 사가지고 인생이 공경이 빠진 사람들 서울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결혼은 상대방이 이제 배우자를 잘못 파악해서 결혼하면서 오히려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들어지고 후회하신 분들 좀 있잖아요. 무조건 집 사고 결혼하기 위해 돈 모읍니까? 왜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 집 사더라도 돈 없으면 어떡할 거야? 집 안 팔리고 돈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할 일은 다 끝난 거야? 집 살려고 태어난 거예요? 결혼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좀 애들보다도 못한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돈은 모으려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젊은 나이 때 일하지만 나이 먹어서까지 일할지 일을 못할지 몰라요. 상식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노동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 돈을 최대한 많이 벌 때 모아놓고 미래를 도모해야 돼요. 도모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가 됐을 때 일을 할지 못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파오지 않습니까? 몸이 고장나지 않습니까? 예전 같은 체력이 안 나오잖아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집에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서민들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든지 진짜 아세요? 서민들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든지 하면 평소에 바빠가지고 건강관리 안 하다가 나이 먹어서 지병 같은 거 얻어가지고 가세가 기우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보험이 있었으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 안 해볼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집을 못 사고 결혼을 못하면 돈을 안 모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집을 못 사더라도 결혼을 못 하더라도 돈을 모아야 되잖아. 왜냐하면 집을 당장 못 사더라도 내가 얘기했잖아. 돈을 모으면 지금 월세 내는 거 전세 갈 수 있다니까요. 반전세로 간다거나 전세 갈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숨통이 트인다니까. 돈을 더 모을 수 있고. 안 그래요? 왜 이렇게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타성이 젖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이 좁도 좁은 원룸에 월세를 산다 하더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보다 뭐 방 한 칸 더 있다거나 아니면 월세 안 내고 살 수 있는 거잖아. 집을 당장 못 사더라도 돈을 모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단계씩 안 가려고 하잖아. 다 필요 없다는 이유로. 뭐가 필요 없습니까? 안 그래요? 한 10년 지나볼까 이 상태로 돈 안 모으고 어떻게 됐는지. 나 걱정이 돼 이게.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 젊은 친구들 걱정이 돼요.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지금 어찌저찌 살아가니까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한 5년 뒤 10년 뒤 돼봐. 당장 돈 버품 때문에 이사가지도 못하고 계속 여기 있어야 되고 살면서 집만 늘어나서 발 디딜 곳도 없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문명인이 많다는 증거야. 남들 하는 것은 네, 돈이 없어도 다 따라 하려는 마인드. 이게 금융 지식이 없다는, 금융 개념이 없다는 증거예요. 특히 젊은 친구들 잘 들어요. 꼰대 같은 소리라고 생각되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들 하는 것은 돈 없어도 다 하려고 하잖아. 내가 수중에 남는 게 없어도, 벌이가 안 좋아도 다 하려고 해요. 네, 이런 거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상계동이면 노원동 아닙니까? 노원동이 사실 서울 쪽에서는 그렇게 집값이 막 엄청 막 뛰고 하는 곳은 아니에요. 네. 노원동 같은 데 보면 이제 지방에 자취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룸이나 이제 오피스에 가보면 좋은 차 많죠. 니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원룸 생활하면서. 본인 차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주차장 가보면 아니 원룸 살면 다들 형편이 여의치 않을 텐데 차를 어떻게 모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든 적 없었습니까? 다들 먹고 살만한가? 먹고 살만한데 왜 원룸에 사는 거지?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나랑 특별하게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차이가 없다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떨어지거나 수익적으로 봤을 때. 안 그래요? 아니 그런 사람이 왜 원룸에 삽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 그래요? 아, 저 차를 몰려면 차값도 비싸고 유지비도 장난 아니고 보험료도 비쌀 텐데 저거 충분히 몰 수 있으면 벌이가 상당히 좋다는 거잖아. 근데 왜 원룸에 살아요? 안 그래요? 그것도 좁은 원룸, 그것도 구축 맞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상당수는 카포라고 봐도 되겠죠? 캐파님. 캐파님은 거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많이 보면서 아, 저 사람들 진짜 잘 나가고 돈이 많으니까, 버는 돈이 많으니까 충분히 모을 수 있겠다는 생각보다는 야, 이 사람들 나중에 몇 년 뒤에 진짜 곡소리 하겠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누가 한 명이 나한테 이렇게 좀 쓴소리 좀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무리하게 안 갔을 텐데. 어? 어? 내가 좀 금융지식을 좀 키웠으면 이렇게 차 지르지 않았을 텐데. 혀를 긁고 차면 후회하신 분들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이 좀 SNS 여파로 그 어떤 남들이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이나 어떤 그런 이제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따라하려고 그래. 아니, 캐파니 한번 생각해봐. 어느 정도 금융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금융지식이 없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할부라 대출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예. 유독 우리나라에만 많은 문화가 할부예요, 할부.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할부는 여러분이 좋은 게 아니라 기업들이 좋은 거라고. 예. 할부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금지식이 그냥 깡통이에요, 깡통.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특히 금지식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금지식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몇 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돈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난공불락의 처지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사냐? 답이 안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할부 인생을 피하지 못하냐? 간단합니다. 그냥 남들한테 좀 잘나 보이고 싶어가지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나도 가지고 싶어서, 남들한테 폼나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도, 급여가 많지 않아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도 하는 거예요. 왜냐, 요즘에 대출 잘 나오잖아. 할부 잘 나오거든요. 직업이 없어도 차를 뽑아줍니다. 네, 직업이 없어도. 여러분 그 자동차 매장이나 중고차 매장 가보시면 무직도 차 뽑아줘요. 대학생도 차 뽑아줍니다. 대학생이 월급이 없잖아요. 학생이 뭐 돈이 있습니까? 차 뽑아준다니까요. 고금리 캐피탈로 해가지고. 아니,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대학생이 돈이 없는 게 뻔히 보이고 갚을 만한 능력도 없는데 차를 뽑는다는 게 정상입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있고 직장을 다녀서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국산차도 간당간당한데 외제차 뽑고 돈이 없으니까 비싼 캐피탈 비싸거든요. 그 캐피탈 한다는 것 자체가 손해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잖아. 안 그래요, 캐판이? 거기다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무조건 심하잖아요. 외제차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쭉 떨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보험료도 비싸고.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게 과연 금융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아니죠. 애초에 금융 문맹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금융 문맹인들이 많아. 젊은 남자, 여자 많아요. 투자 같은 것도 그래. 투자 같은 것도 생각해봐. 투자하는 분들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 자기들이 이거 투자하면 된다고 얘기하지. 망한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해요. 이거에서 뭐 굶어 죽는다, 꼬꾸라진다, 망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 무조건 된다고 얘기해. 그거 자체가 정상이 아니지 않나요? 투자가 어떻게 다 되기만 합니까? 안 그래요? 무조건 된다 얘기만 하고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투자라는 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엎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면. 집값도 그래. 집값이 무슨 무조건 올라가.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데. 출산율도 떨어지고. 어? 1인 가구 많아지면 생각 상식적으로 봤을 때, 캐판이 봤을 때, 사실 아파트라는 공간이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것이지, 혼자 살기 좋은 공간입니까? 안 그래요? 애를 키우는 사람들이 좋은 공간이죠. 애초에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 뭐 9평 8사? 말이 9평이지. 솔직히 9평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혼자 살 사람도 많은데. 그것도 언론에서 자꾸 부추기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 냉장이 많아 아파트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파트 살기에는 비싸기도 하고 공간도 넓고 관리비도 들잖아요. 혼자 살면 관리비도 부담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아파트에 살만한 사람들이 필요할까? 살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질까? 살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서울 같은 게 더군다나 혼인율, 출산율도 전국 최악이에요. 최악이라니까요.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 못 한다니까요. 비율 따지면 점점 더 떨어진다니까. 그 하얀 곡선이 부동의 1위에요, 전국에서. 그럼 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는 거죠. 결혼 안 하고. 그럼 이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무조건 올라간대. 수도권 뭐 불패시나. 불패가 어딨어, 여러분. 어. 완전 종교 아닙니까, 종교. 그것만 보더라도 좀 문맹, 그러니까 금융 문맹 떨어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려고. 비트 영끌 같은 것도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하고. 어떤 자기의 기준이 없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거예요.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기천에 널려있어. 메타인지가 뭐겠습니까? 현실을 파악하는 거. 현실을 파악하고 내 능력치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차 끌면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차 끌만한 사람들 별로 안 보여요. 내가 운전을 통해서 뭐 많은 수익을 가져가겠다. 필요한 사유가 아니면 차가 없어도 됩니다. 왜 그렇게 너도나 차를 끌려고 해? 여자분도 마찬가지야. 아니, 본인도 보는 돈 적잖아. 그럼 남자도 보는 돈이 많지가 않아. 근데 왜 자꾸 차 있는 사람 원해? 자기도 돈이 얼마 없으면서. 돈이 없으니까 원룸 살면서 관리비 겨우겨우 내면 숨만 쉬고 있잖아요. 맞잖아,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 월급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나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삶을 좀 탈출할 수 있는지, 내가 여기서 인생의 어떤 그런 비전을 어떻게 그려나가야 될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당장 하루 즐겁고 하루 행복하게 살고 하루 멋져 보이면 그 장땡인 거야. 하루 폼나는 것도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난 행복하다, 난 즐겁다. 감성 충만, 해시태그 달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 메타인지가 되는 증거냐고요. 안 되니까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좀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원룸에 살고 있어. 그럼 원룸에 살고 있으면 언제까지 원룸에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을 모아서 여기 나간다거나 좀 더 넓은 집 가야 되지 않아? 안 그래요?
4평짜리 원룸이면 7평짜리 원룸 가야 되고 6평짜리 원룸이면 10평짜리 1.5룸이나 투룸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는 맛을 봐야 되잖아. 그러면 사는 게 힘들어도 이렇게 살고 좀 내가 내 능력치를 파악하고 돈을 좀 모아서 차곡차곡 해나가면 그래도 삶의 질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나 그 재미를 맛봐야 돼. 근데 그 재미를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 이게. 물가 올라서 버는 돈 의미가 없다. 어차피 결혼도 못하는데 돈 모아서 무슨 소용 있냐. 합리화시켜가지고.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이 먹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40, 50대 가지고. 아니 뭐 부모님한테 뭐 물려받을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돈 나올 구석이 있나요? 안 그래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데 무슨 금융 지식이 있겠습니까? 아니, 인생은 한 방이다. 이거 올라가면 인생 역전한다. 그런 얘기를 너도 나도 없이 하는데 무슨 메타인지를 원하고 무슨 금융 지식 개념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금융 문맹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금융 문맹인을 생각하지 않겠죠. 생각하지 않는데 앞으로 그분도 힘들어질 겁니다. 자기 자신이 금융 문맹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요. 그러려면 본인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이성적으로. 감성 어쩌고저쩌고 운운하지 마시고요. 내가 수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빚 있으면 빨리 해결하시고, 차를 안 끌어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있다. 차도 버리는 게 아니고 차도 파세요. 파시고, 그리고 내가 그냥 귀찮아서 뭐 사먹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좀 줄이시거나 해먹는다거나 해가지고 식비를 아낀다고 해야 돼. 물론 이렇게 하면 힘들죠. 힘들지만 해야 돼. 그래야 내 삶이 나아질 수 있어요. 그냥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만 그냥 만족하고 현재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그냥 무분별하게 쓰고 그냥 남들한테 있어 보이기 위해서 남들 가진 거 다 가지려 하면 그냥 평생 금융 문맹인으로 힘들게 사는 겁니다. 네? 10년 뒤, 20년 뒤에도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항상 돈 걱정하는 거고 그러다가 몸이 아파오면 손도 못 써보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수술도 못 받아보고 병원비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금융 문맹인이 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